자, 국민의힘이 계속 그 헌법재판소에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항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앞서 6일에는 탄핵 소추에서 왜 내란죄가 제외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너무 좀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왜 성급하게 서두르냐 이런 점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 판단이 이루어진 후 탄핵 소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 기일을 잡아서 빨리 진행된다는 걸 지적했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의 절친이다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다녀갈 정도로 친했고 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게 법조계 파다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 대행이 사석에서 이 대표 선거법 유죄 판결에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는 이제 면담을 거절을 했고요. 이례적으로 문 대행이 이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굉장히 곤란해졌는데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문을 가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해명이라고 했는데 좀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참 이게 좀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경검항동 법치무시 회유 협박으로 헌법재판소 흔들려고 하냐. 당장 중단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헌법재판소가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됐을 때 그 심판을 좀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연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약간 똥볼 찬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세요, 설 변호사? 그러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파출소 가셔야 되겠는데요. 민주파출소 가셔야 돼요. 가짜뉴스 지금 설파하고 그러셔가지고.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하실 일이 없죠. 저는 지금 이러한 사법 절차에 각 정당이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탄핵 이후에 어떤 공수처를 압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지형에서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금 원탑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저께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가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특히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틀 전에 기자들하고 어떤 그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어떤 시중에 이렇게 뭐 어떤 내용에 대해 얘기하니까 권성동 권한대 그때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시중에 떠도는 말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말로 질문을 하면 그런 거 가짜 뉴스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을 면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만에 본인이 가서 이거 시중에 떠도는 정말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이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이 맞냐 이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기존보다는 약간은 좀 머리를 든다는 느낌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관련해서 핵심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 발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에 방문했다는 건 이제 자기가 잘못 들어서 이제 오해를 사게 한 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 그 헌법재판관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본질은 두 사람의 친분이라는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취지가 뭐냐, 목적이 뭐냐인데요. 헌법재판관들에게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리대로 판단해 달라는 경고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가집에 갔다 안 갔다 보다 지금 실제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023년도에 이거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언론사에 꽤 많은 언론사에 나왔어요. 문형배 대행가 당시에 이재명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20-30명 정도
정도 되는 규모의 노동법 학회를 같이 활동했다. 굉장히 친했다라고 했고 이걸 가까웠던 굉장히 사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자랑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신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하려고 했던 건 둘이 너무 친분이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만약에 문영배 대행이 상갓집도 안 갔다 그러면 이 사람 또 의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갔어도 문제, 갔어도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권성동 대표 민주파출소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가짜 뉴스로 지금요 일부 국민들께서 일부 국민도 아니죠. 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파출소 소장을 자청하고 있는데 검사 사칭에 이어서 이제 파출소장 사칭까지 하고 있다. 이거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럼 경범죄라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런 공기관들에 대한 이름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칭하지 말고 진짜로 파출소처럼 뭔가 죄를 이런 접수 받을 수 있는 척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사건의 대화의 맥락이나 본질을 좀 잡고 이야기해라. 시비 걸지 말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헌법재판관님들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시니까 법리에 따른 판단 심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배 부위원장.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됐어요. 권성동 이분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분의 사고대로 하면 검사는 자기하고 친하면 봐주고 안 친하면 다 유죄 때린다. 이런 인식이 지금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대한민국 판사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권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가중시킨다. 특히 이제 최근에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 때문에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폭동으로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서슴없이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근데 본인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하고 친하니까 봐줬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문상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 팩트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지금 계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집권당에서도 뒷받침 사실상 방어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이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헌재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서 본인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 헌재가 국회를 존중 안 한다. 국민을 존중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이야말로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뭐 말도 안 되는 개변 늘어놓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초만요. 15초만. 아까 여기 권성동 대표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친분이 있으면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인식 잘못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왜 재판관을 믿지 않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헌법재판관 추천하는데 왜 굳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을 그렇게 추천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댓글 의견 좀 우리 패널들도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왜 찾아간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지율 오른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네. 이게 국민의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윤 대통령 변론 준비기일 연기 신청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미심쩍은 부분을 제공했다 이런 의견. 이재명과 권한대행이 가까운 사이라는 이슈 부각이 됐으니 조심은 할 것 같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정영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아니 뭐 실제로 그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2023년 말에 방송에 나와서 그 헌법재판소 문대행과의 어떤 그 친분을 언급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의힘 쪽 좀 보수정에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가 야 어떻게 저렇게 친분을 저렇게 과시하는 얘기를 저렇게 대놓고 하냐 이런 건 되게 일반적인 의문인 거고 그거에 이제 관련돼서 저희 권성동 대표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다가 약간의 사실관계 홍선이 있어서 그걸 정정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이게 저희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치 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뭐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공조본과의 그 내통 의혹 그리고 막 여론조사 입틀막 하고 카톡 계엄하고 뭐 파출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과 몇 주 만에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그런 헛발질들을 한 것처럼 저희도 어떤 메시지를 내는 차원에서 저는 권성동 대표의 그 액션을 이해하면 되고요. 다만 저는 이런 불안감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예. 국민의힘이 잘해서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민주당이 못해서 오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되게 좀 신중하고 조심하게 대응해야 될 시기다. 왜냐하면 일례로 김문수 장관님이 저희 진영의 지금 보수 대권 1위 후보로 올라섰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저희 정말로 김문수 장관님으로 대선 치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방향성을 지금 잡아야지 저희 당이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간 이렇게 좀 정상적이고 바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대답하지 않고 이런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약간 이제 민주당한테 또 되치게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기에 저희의 어떤 그 메시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 당 내부의 어떤 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당 부대변인이지만 여기에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당의 어떠한 후보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라도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서 방송에서 이분은 자격이 있냐 없냐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분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해서도 있겠지만은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실체에 눈을 뜬 국민들 특히 10, 20, 30들이 견인해가는 지지율이다. 이때 국민의힘 잘해라, 잘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권성동 대표가 제 생각에도 뭐 헌재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팩트 확인은 뭐 어느 쪽이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사적으로 친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이재명 대표랑 권성동 대표랑 같은 중대 동문이세요. 그래서 저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신 다음에 이재명 대표 방문했었을 때 둘이 사진 찍자니까 이재명 대표 되게 친하게 찍으려고 어깨 하니까 동무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하니까 권성동 대표가 너무 친한 척하지 마. 우리 지지자들이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서로 친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그렇다. 권성동 대표가. 김민수 대변인하고 저하고 친한 거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방송에서 싸우지만 우리가 뭐 사이가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사이인 거지. 자